안녕하세요. 삼삼한TV 환경입니다. 저 오늘 여러분께 정말 여러 군데에서 여러 가지 그 작품과 또 사진 작가님도 뵀었죠. 그랬는데 오늘 정말 진짜 하이라이트, 꾼들의 이야기 8번째 손님 송기진 그 도예 작가님을 제가 모셨습니다. 모신 게 아니라 제가 찾아왔습니다. 네,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은요, 청담동에 있는 민갤러리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익히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작가님 소개를 잠시 해주시겠어요? 예, 저는 그 전라남도 보성에 네. 그 녹차밭 근처에서 이제 옛날 보성 덤벙이라는 일본에서 호조 고비끼라고 불리는 네. 보성 덤벙이라는 도자기를 재현하고 있는 도자기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 그 고향 원래 태어나신 곳이 보성이신가요? 예, 보성 옆에 이제 벌교라고 보성군에 있는데, 예, 고향이라서 거기에 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어디 나중에 이제 한 20년 지나다 보니까 네. 이게 내 운명이었구나라고 알겠더라고요. 처음부터 거기를 가려고 했던 건 아니었고, 네. 다른 곳을 경상도 하동 쌍계사 그 계곡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네. 제가 이제 판단하기에 저는 이제 조선 사발을 이렇게 재현을 하는 일을 했었는데, 네. 이 사발을 재현하기에 이곳만큼 적격인 곳이 없겠다라고 그런 판단이 들어서 네. 여기에 작업장을 내야 되겠다라고 하고 이게 돌아오는 길에 네. 보성에 어떤 곳을 가다가 거기서 차가 제가 네. 타고 다니는 차가 네. 그 어떻게 빠졌어요. 예, 그 꼬랑에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 일반 꼬랑이 아니고 산 정상에 네. 이런 꼬랑이라 그 겨울철이라 네. 예, 차를 빼지도 못하고 네. 눈이 많이 와가지고 레카차도 못 올라가거든요. 그때 제가 집차를 타고 다녔는데 그래서 그 차가 좀 잘 있나 어쩌나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보다가 네. 보성에 녹차밭이 많아요. 그렇죠. 그 녹차밭에 어느 날 운무가 이렇게 곁들여져 가지고 비 온 다음 날 네. 제가 이제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막 주룩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작업장을 낼 곳은 이곳이다. 예, 거기가 아니고 이곳인가 보다라고 해서 이곳에 이제 작업장을 냈는데 고생을 많이 해버렸습니다.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하고는 너무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근데 네. 한 20년이 이렇게 지나니까 네. 왜 그때 내가 그 산속을 그 밤에 이렇게 미친 듯이 차를 몰고 올라갔으며 왜 차가 거기서 고장이 났고 내가 왜 여기서 작업장을 내서 미친 듯이 산을 돌아다니면서 그릇을 막 찾아내고 했는가를 20년이 지나고 알았습니다. 알으셨어요? 예. 이유가 뭔가요? 이 보성덤벙이라는 도자기 재현하라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도자기가 네. 좀 너무나 비경제적인 도자기예요. 네. 역사적으로 이 도자기가 얼마나 신기한 도자기냐면 네. 역사적으로 이 한반도에서 제작된 도자기들이 대부분 지금 현재 중국 쪽에서 이렇게 들어온 유입된 도자기 제작 기법이에요. 네. 근데 이 보성을 중심으로 고흥하고 장에서 주로 만들어진 이 초벌덤벙이라는 도자기가 있어요. 네. 초벌을 한 다음에 덤벙질을 해가지고 네. 가마에 3번 정도 구워서 완성시키는 도자기인데 이렇게 만들면 이게 분청삭이지만 백자처럼 보여요. 네네. 이 도자기가 중국에 없어요. 근데 이 도자기가 너무나 만들기가 힘들어. 나중에 공부를 하고 보니까 이것은 나와서는 안 되는 도자기예요. 너무나 비경제적이고 그릇으로도 완벽하지도 않고 불완전하고 모든 것이 엉망인 도자기. 안 되는 것을 막 되게 하려고 하니까 차라리 백자나 청자 네. 일반 분을 샥 바르는 게 분청사기 네, 네. 뭐 이 정도 옹기나 이런 개념으로 갔으면 편한데 네. 분청사기인데 백자처럼 보이게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이건 그런 도자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만드는 사람도 힘들고 네. 사용하는 사람도 힘들고 네. 이 만드는 사람을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은 더 힘들고 그래서 왜 이게 도대체 만들어졌어야만 했는가, 내가 왜 보성에 들어와서 이것을 해야만 됐는가를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네. 알겠더라고요. 제가 좀 게을러요. 네. 게을러 가지고 아닐 것 같은데. 아니요, 귀찮아서 뭘 잘 안 바꿔요. 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이게 돈이 안 되고 네. 힘이 들고 그냥 계속 실패를 하면 딴 걸 해버리거든요. 네. 아니, 저는 근데 다른 거 하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근데 또 기억력이 안 좋으니까 엊그제 힘들었던 걸 또 잊어버려. 다음번에 하면 또 잘 나오겠지. 이러다 보니까 거의 한 20년 세월이 지금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본 거죠. 네. 근데 해놓은 것을 보니까 이 도자기만 재현한 게 아니고 그거에 관련된 것들을 또 여러 가지 걸 많이 했어요. 네. 이거에 대한 학술적인 정리나 네. 도자기 사학자들이 이것을 안 건드려요. 네. 모르기도 모르지만 네. 관심이 없었어요, 실은. 네. 근데 저는 이제 도자기를 재현하는 입장이니까 누가 네. 좀 도자 사학자분들께서 좀 이걸 떠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네. 관심이 없어. 이게 유명한 백자도 아니고 청자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중국 가서 네. 지금 아주 유명하신 분하고 같이 네.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다. 네.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 문화재청장님, 나선아 문화재청장님을 네. 이렇게 단장으로 모시고 네. 그 도자 학술조사단 뭐 이런 것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네.清华대학교 가서 학술 세미나를 하고 중국의 북방하고 남방을 돌아다니면서 답사를 해보니까 이 도자기 기법이 중국에 없어요. 네. 어떻게 중국에 없는 게 우리나라에 있을 수 있지? 이러더만. 나중에 해보니까 이것은 중국에 없을 수밖에 없겠다. 우리나라에서 또 역사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네. 제가 이제 추정입니다만은 네. 조선왕조실록 기록에 이런 게 있어요. 1466년에 민간에서 앞으로 백자기의 제작과 사용을 금한다. 뭐 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조선사에 갑자기 백자를 그전에는 썼는데 사용을 네. 했었어요. 네. 실제로. 근데 갑자기 백자를 사용하던 사람이 사용을 못하게 된 거예요. 네. 옛날엔 지금처럼 모든 사람들이 서울에 몰려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지방에도 많았고 지방에 또 돈 있는 사람도 많고 만석군, 천석군이 많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왕족이 아니고 뭐 이런 이유로 백자를 갑자기 못 쓰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미 이제 백자에 밥 담아 먹던 사람들이 청자나 분청사기, 옹기 뭐 이런 거 써야 되는 판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추정을 해보는 거야. 하다가 이유가 없으니까. 그 사기장들도 이제 갑자기 밥줄이 끊기게 된 거죠. 하얗고 깨끗한 도자기를 만들었을 때는 잘 팔리는데 다른 도자기 이렇게 백자를 갑자기 못 만들게 하니까 수입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요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네. 사기장들한테 그분들이 요구를 하는 거죠. 이보시오, 백자는 아닌데 백자 같은 그릇은 없어. 그때는 나라에서 뭐 하지 말라고 하면 그쵸. 그거 어기면 큰일 네. 나니까 네. 권장 한 50대 맞아보십시오. 큰일 나버려요, 사람이. 그래서 갑자기 이제 사기장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방법을 네. 찾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분청사기는 요즘 날 근래에 만들어지는 분청사기처럼 하얗고 깨끗하지 않아요. 네. 다 대부분 연녹빛, 아주 진한 녹빛 막 이렇게 나와버려요. 청자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분청자란 말도 생깁니다. 분을 바른 청자 막 이런. 또 화장토가 고려시대에 또 사용이 됐었고. 그래서 정말 백자는 아닌데 깨끗한 백자처럼 보이는 그릇이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을까라고 해서 고안한 방법이 이 초벌덤벙이에요. 덤벙이 자체는 중국에서 이렇게 들어온 기법입니다. 덤벙이가 뭐냐면 이렇게 좀 철분이 많은 네. 이런
가지고 그냥 그릇을 만들면 옹기처럼 이렇게 시커멓게 나와요. 네. 검거나 붉어요, 네. 흙이. 근데 이것을 하얗게 보이게 하려고 백토를 푸른 물에다가 덤벙 담궈서 빼서 네. 장식해서 만든 도자기를 아. 덤벙이라고 해요. 네. 제가 만든 이름입니다. 아, 그래요? 그 정해, 그 옛날부터 그렇게 내려온 게 아니고요? 이 조선사발의 딜레마인데 일본 국보와 문화재가 된 조선사발들이 다 일본 이름으로 불려요. 네. 우리 이름이 없어요. 좋은데요, 근데 굉장히 정겹고. 제가 연구 많이 했습니다. 네. 그게. 그래서 그 순우리말 덤벙에 네. 우리나라 옛날 그릇 이름 보면 뒤에 이나 기가 붙어요. 네. 뭐 왕기, 보시기, 네네. 귀대동이, 막 옹기란 말도 쉽게 네. 그래서 기자가 이렇게 네. 붙잖아요. 그 이나 기가 많이 붙어서 네. 많이 이렇게 이제 불리는 이름이에요. 실은 쉽게 구어적으로. 네. 그래서 순우리말 덤벙이라고 이렇게 하나 지어서 써야겠다. 왜? 우리 선조님들이 만든 그릇인데 이것을 일본 이름으로 부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이름이 없이. 우리 이름이 있는 상태에서 일본 이름 지어서 불러도 괜찮아요. 굉장히 그 힘든 거예요. 이름 짓는다는 게 막상 해보려고 그러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 목마른 사람이 몸을 판다고 누가 이렇게 안 하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이런 그 이야기를 옛날에 이제 도자기 하는 선배님이나 선생님들한테 하니까 혼났어요. 야, 이놈 씨가 너 그릇 만드는 놈이 그릇이나 잘 만들지 무슨 학자들이 해야 될 거지 네가 신경을 쓰고 있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분들이 여기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 있는 분도 계실 수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그때 당시에 봤을 때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목마른 사람이 몸을 판다고 제가 그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34살 때 그 일본 국보가 된 조선사발을 이렇게 재현을 해가지고 한국-일본 순회전을 할 때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일본 동경에서 이렇게 전시를 하는데 도쿄대 교수가 네. 자기 제자들을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제가 그때 그 일본에서 이도 차왕이라고 불리는 그 우리 일본 국보가 된 조선사발이 있어요. 네. 그걸 좀 잘 재현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주변에서. 제가 미친 듯이 했거든. 근데 이 양반이 와가지고 이걸 보고 조선 사람들은 너무나 무식한데 일본 사람들은 너무나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런 사발을 일본 사람들은 가져다가 다완으로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하고 네. 국보와 문화재로 지정을 해놨다. 근데 조선에서는 밥 담아 먹는 밥그릇으로 쓰고 또는 시쳇말로 개밥그릇으로 쓰는 거 아주 무식한 민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그 관장이 막 저한테 그렇게 나중에 설명을 해줘요. 제가 그때 있었으면 막 뭐라고 했을 텐데. 네. 근데 제가 반론을 실은 못했어요. 왜? 야, 이것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 아름다움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만들 수 있냐, 이런 말만 하지. 역사적으로 이게 이러이러한 어떤 그 경로를 통해서 만들어졌고 어떤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제작을 했고 누가 소장을 하고 이런 기록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네. 근데 그 일본인 교수는 그걸 근거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굉장히 치밀해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치밀하고 중요한 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를 모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나중에 알고 미를 봤더니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보다 지금 현재 네. 우리나라 문화를 더 많이 압니다. 도자기도 맞아요. 그렇고 다른 그거를 것도 인정합니다. 그렇고 진짜. 일제 강점기 때 그 이 사람들이 도요지 답사만 조사를 한 게 아니고 지금 남한뿐만 아니고 북한 땅까지 광물 조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토질, 기후 모든 걸 다 조사를 했어요. 네. 그런 자료 보고서가 이렇게 있어요. 네. 제가 듣기로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남아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연구와 기록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네. 이제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 도자기, 특히나 옛날 도자기 이렇게 재현하는 사람들은 그릇만 이렇게 재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그릇의 역사를 바로 알고 정체성을 확립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이것의 가치를 제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고, 그래야 제대로 된 그릇이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게 옳은 생각인지 어쩐지 전 모르겠어요. 근데 모르신 말씀이. 답답하니까. 네. 그래서 그 도자기 재현하고 이 학술 정리를 같이 했습니다. 네. 근데 뭐 깊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깊이 있는 학술 정리는 아니지만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답답한 어떤 부분, 답답해하는 부분을 좀 이렇게 기록이나 어떤 근거를 찾아서 좀 정리를 해서 제가 나중에 가고 없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것을 봤을 때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런 작업. 제가 이거 할 때는 일본에서 보성덤벙이를 호조고비기라고 부릅니다. 네. 이 보성덤벙이를 재현하려고 하는데 딱 하나 있는 게 그 호조고비기란 말밖에 없어요. 그것도 일본 사람이 이렇게 던진 말.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도저히 어디에 가마터가 있는지, 어디에 흙이 있는지, 어떻게 해서 만드는지, 거기에 어떤 미가 있는지. 근데 그렇게 해서 되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뭐 학자들이 와가지고, 일본인 학자들이 조선 사람 무식하다고 해버리지, 오메 이거 갖고 안 되는구나. 또 다른 것도 중국 가서 또 자료 긁어오고, 일본서도 자료 긁어오고, 가서 확인하고. 그래서 그나마 이 보성덤벙에 관해서는 지금 자료를 조금은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에서 이렇게 이제 보성덤벙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어느 정도는 제가 이제 말할 수 있는 건덕지가 있죠. 네. 그래서 지금은 좀 그런 쪽으로 네. 작업을 네. 하는데 좀 기반도 좀 잡혀져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기까지 정말 많은 그런 고비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뭐 느긋하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사람이 어떻게 계속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계속 앞을 향해서만 갈 수는 없잖아요. 고비도 많으셨을 것 그렇죠. 같아요. 이 도자기를 이렇게 하려면은 긍정적으로 바뀌어버린다 사람이. 그래요. 저도 도자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견디지를 못해요. 네. 특히나 옛날 거 이렇게 재현하는 사람들은 네. 시체말 이게 돈이 안 돼요. 그래요? 이게 나중에 하다 보면 네. 우리 이제 선배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대들보에 밧줄 걸라고 하면 네. 그때 누군가 와서 쌀을 여기 딱 던져주고 간다고 그래요. 정말 그런 경우가 한 서너 번 있었어요. 정말요? 예, 그러니까 그만두려고 해도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네. 운명이라고 나중에 알게 돼요. 그래서 버티고 살아가야 되니까 또 자식들도 키워야 되고 와이프한테도 잘 보여야 되고 네. 해야 되니까 긍정적으로 내보내는 거야 사람이. 그래서 지금은 뭐가 편하겠어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모든 게 고맙고 편하고 숨 쉬고 있는 게 좋고 하기야 요즘 또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집에서 삼시세끼 얻어먹는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 돈 많이 버는 서울 사람들도 그렇게 못하대. 장점이라면 장점이랄까. 대단한 장점이더라고. 네. 그게 그 삼식이라고 그러더만. 근데 이게 다 그런 줄 알았더니 네. 돈 막 연봉 몇 억씩 되는 사람도 그렇게 못하더라고. 네. 큰일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삼시세끼를 그 와이프한테 집에서 차려달라고 하면. 근데 저는 그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 받으셨네요. 지금은 아주 행복해요. 그것 때문에. 네. 제가 근데 네. 이렇게 선생님이 보내주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료도 받고 감사하게 거기서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선생님은 타고난 이쪽으로 진짜 기질적으로도 타고나셨고 운명적으로도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제가 그 이력을 보고 야 어떻게 이렇게 차곡차곡 계단을 밟듯 이것을 향해 이렇게 가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게 신기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운명이라고밖에. 그러니까 미치겠다니까요. 이걸 그만두려고 제가 40살 때 그걸 느꼈거든요.
그전에도 그만두려고 많이 생각했어요. 근데 40살 때 딱 되니까 아, 이제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렸구나. 네. 이제는 그만 못 두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내가 내 운명에 순응하자 네. 라고 하니까 41 때부터 통장 잔고가 안 떨어지더라고. 아. 옛날에 30대 때 점쟁이가 그랬거든요, 아. 저한테. 제가 그때는 사발에 미쳐 있을 때인데 사발을 하면 평생 가난하다는 거야. 미치겠더라고. 제가 대학원 학위 논문으로 사발 논문, 다완 논문을 최초로 썼어요. 네. 다완이란 이름이 학위에 들어간 게 처음에 제가 넣은 거예요. 그게 아. 처음에 그 학위 영국 브리테니커 사전에도 다완이란 말이 안 나왔다고 통과 안 시켜준다는 거야. 아. 제가 논문 찍어와 버렸어요. 서울에서 찍어주려면 찍어주고 말라면 마시오 해가지고 석사를 받고 올인을 해서 막 부모님이 물려준 거 뭐 이거 다 해서 일본 가서 전시하고 계속 막 했는데 너무나 가난한 거예요. 작품 좋다고 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근데도 가난해. 제가 그 이유도 나중에 지나면서 스스로 알게 됐지만 그때 이제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점을 보러 갔네. 유명한 점쟁이 소개받아가지고 네. 그랬더니 이 양반이 사바람 평생 가난하다고 하고 뭐라고 하더라? 전생에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2번 정도 도자기 했던 사람이라고 하고 옛날 청자빚을 낼 수 있는 사람 뭐라 청자를 해야 떼돈을 벌 수 있다고 하고 또 뭐라고 근데 나중에 인간 국보가 돼서 아주 다 좋았는데 갑자기 나중에 사발을 하면 평생 가난하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기분이 팍 상해가지고 그런 피상적인 이야기 하지 마시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걸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런 이야기 나도 하겠네. 네. 내가 그랬더니 네. 내가 언제쯤 이 가난에서 벗어나겠냐고 그랬더니 그래도 41은 돼야 되겠다고 그래요.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내가 언제 그때까지 기다리느냐. 네. 근데 41가 되니까 진짜 통장 잔고가 안 돼. 도자기를 파는 것도 아닌데. 네. 아, 그래서 내가 운명에 순응을 해버리니까 이제 좀 하늘에서 도와주는가 보다. 이제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것도 되게 중요한 거네요, 살면서.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고 살지만 네. 제가 어릴 때 좀 뭐 사고를 쳐가지고 예수님한테 도움을 받아서 좀 살게 됐지만 그 인간한테 그 사주팔자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사주팔자 한 번씩 꼭 보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밤길의 후레쉬 같은 거야. 그게 진리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누구나 가깝해서 보러 네. 갈 수 있죠. 그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 쉽게 말하면 팔자가 좋을 때는 네. 그런 거 귀에 안 들어와요. 궁하니까 찾아가게 그렇죠.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생각이 드는 사람은 인생에 한번 꼬인 사람들이야. 지금까지 그런 거 한 번 그럼 미신 이런 사람들은 네. 다 팔자가 지금까지 좋았던 사람들이야. 그렇죠. 근데 좀 한번 힘들어 본 사람들은 네. 다 그런 거 보거든요. 근데 옛날에 선조님들도 네. 스스로 공부를 해가지고 다 그런 거 봤어요. 네, 주역 같은 네, 걸 해서. 근데 네. 지금은 좀 잘못돼가지고 그렇지만. 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 다른 신에 의지하라는 게 아니고 네. 사주팔자는 우주의 역학이나 그렇죠. 학문 같은 네, 거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그건 과학적이라고. 네. 저는 상식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인생의 밤길의 후레쉬 같은 거니까 알고 가는 거하고 모르고 가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좀 그런 걸 근거로 해서 모든 걸 전 인생의 이런 것을 결정을 해요. 근데 예수님한테 기도도 하루에 3번씩 합니다. 그가 이제 저는 쉽게 그냥 긍정적으로 다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긍정적인 그 힘이 선생님을 지금까지 오게 한 것 네. 같고요. 네. 저는 궁금한 게 네. 그 보통 이제 드라마나 이제 TV에서 이렇게 볼 때는 네. 이렇게 이런 자기 하시는 분들이 네. 할 땐 몸을 신성하게 네. 해야 되기 때문에 목욕제기도 하고 네. 뭐
뭐 신단수에 뭐 예를 올리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 뭐 그렇게 하시나요? 처음에는 뭐 돼지머리도 올려보고 아, 목욕도 해보고 네, 뭐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 네, 기도도 해보고. 근데 그 도자기는 기능입니다, 철저하게. 네, 지금의 도자기가 옛날 도자기처럼 안 나오는 것은 기능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아, 절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옛날에는- 기술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지금은. 그래서 그 네. 정성을 다하는 것을 그 마음씀이나 저는 이제 집중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끝까지 그 집중력을 놓치지 않느냐. 네. 거기서 승패가 갈린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것은 그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이게 네. 배가가 돼요. 어, 그러니까 옛날 도자기 요장 같은 경우는 최소 밥하는 사람들까지 열 몇 명이 붙어 있어요. 한 요장에. 아, 근데 지금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저 혼자 사잖아요, 이것을. 아, 사람을 쓸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여기까지 한 거예요. 이것도 어려워요. 제 능력으로는. 네. 근데 물론 이제 목욕도 하고 뭐 절도 하고 하면 좋겠지. 근데 도자기의 어떤 향방은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네. 그 끝까지 뭔가 하나를 만들어내야 되겠다라고 하면 또 여러 가지 그 단계가 있어요. 네. 이 뭔가 하나를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것도 그 실은 낮은 단계예요. 네. 그 집중력을 놓치지 않는 뭐 이런 단계. 네. 그럼 그걸 이룰 수 있어요. 어. 근데 그 윗단계로 가면 그 마음을 놔요. 네. 그냥 만들어요. 그냥 만들다 보면 자기가 모르는 미가 나와요. 그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아는 한계 내에서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 네. 인간의 집중력이 그래요. 네. 근데 그 마음을 놔버렸을 때 네. 도자기 자체도 자연으로 갈 수 있어요. 어, 그러면 지금 내 수준에서는 볼 수 없는 더 아름다운 그릇이 나옵니다. 아, 어, 굉장히 이게 단계가 깊어요. 도에 도자기가.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한. 뭐 그런 것은 아닌데 네. 특히나 조선 사발 쪽이 그래요. 네. 예, 네, 도자기 선생님 또 네,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여성은 또 뭐 그쪽 그 가마나 이런 데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저희 괜히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나요? 뭐. 아니 그 제자를 이제 양성하실 것 같은데 아니요. 제자 중 혼자 해먹고 아 정말요? 혼자 해먹기도 바빠요. 계승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혼자 해먹기도 바쁘고요. 네. 그게 아니고 네. 이게 이제 기술력이기 때문에 네. 기술이 노출이 되고 하면 아,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 제가 이제 전 무형문화재 이렇게 네. 지정을 받기를 바라거든요. 왜냐면 네. 이 문화는 나라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계승이 어려워요. 이 도자기를 만들어내는 것도 어렵지만 네. 실은 이 도자기를 하면 작가들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보성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걸 네. 하는 것이지 옛날에 일본서도 이 도자기 이렇게 한참 유행일 때 네. 한 60, 70년대, 7, 80년대 네. 막 많이 재현했어요. 작가들이. 근데 지금 안 해요. 아, 왜? 한 번에 구워도 훨씬 더 예쁘고 아름다운 도자기를 많이 만들어낼 일반 사람들이 이거 모릅니다. 그렇죠. 봐보시면 그냥 희뜩한 도자기예요. 네. 이것은 오래 사용해야 예뻐지고 네. 아름다워지고 나름대로 철학이 있고 그런 도자기지만 네. 수많은 대중들이 어떻게 그 깊이를 생각을 해요. 그냥 그렇죠. 딱 봐서 좋으면 좋은 건데 네. 이런 도자기 한 번에 구워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 네. 도자기는 그냥 세 번 굽고 하다가 또 실패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네. 쓰다가 막 분이 떨어져 버리는 경우도 많고 아, 그래서 이걸 하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아. 그래서 좀 네, 그렇군요. 제가 사람 거들 처지가 아니에요, 실은. 네. 근데 국가에서 이렇게 보호를 해주면 네. 이게 개성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은 정말 이런 일들인데 그게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근데 이제 옛날에는 지금 좀 바뀌었어요.
제가 하도 가서 그 행정기관에 찾아가가지고 이런 도자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보기에는 이 도자기나 저 도자기나 다 똑같은 도자기지 전승되기 어려운 것만 지정해요. 요즘은 무형문화재 이런 것을 갓, 네. 참빛 이 도자기는 다른 도자기하고 똑같지 않냐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국을 갔던 겁니다. 네. 도대체 이것의 가치를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사료가 필요. 그렇죠. 일본 쪽 것만 이야기하면 이게 조선 초기에 만들어서 건너가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뭐 소장을 하고 국보급으로 지정이 돼 있고 이거밖에 말할 게 없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뭐 해놓은 역사가 이것의 어떤 아름다움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것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도자기가 이쪽 동아시아에서 동북아시아에서 어떤 포스트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중국을 갔어요. 갔더니 보이더라고. 민초들이 살아나려고 생존하려고 창안해낸 기법이 초벌덤벙이구나. 백자연금술이구나. 그게 보성덤벙이구나. 그래서 지금 그것을 이렇게 글자로 써가지고 자료도 내고 이렇게 선생님처럼 이렇게 인터뷰 이렇게 오면은 인터뷰도 하고 해서 네. 기회만 되면 이야기를 해요, 저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좀 이제 그걸 듣고 좀 지금은 관심을 가져. 근데 네. 아직 40대면 나이가 어린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른 시국으로 30대도 되고 40대 초반에도 하는데 40대 후반이고. 근데 그래서 일부러 머리도 길렀네. 수염도 기르고 나이 들게 보이려고. 그래도 애띵고는 감출 수가 없네요. 아 그래? 참 저는 네. 선생님이 네. 이렇게 인터뷰 수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런 기회 아니면 제가 언제 또 이런 작품들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이 방송은 사실 작품 세계도 작품 세계지만 그렇게 작품을 하시는 분의 그 일상사 네. 그리고 어린 시절 이야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인간인데 그래도 우리 네. 그런 이야기는 네. 그 들어보면 눈물 나서 못 들어요. 실은 이 도자기 하는 쪽 이야기는 네. 이런, 아니 네. 너무 그런 디테일한 그런 건 네. 아니지만 저는 그게 또 궁금한 게 그 어린 시절에 분명히 이 도자기와 관련된 어떤 그런 사건? 사건? 네, 내지는 어떤 계기가 있지 않았을까. 분명히 계단을 계속 쭉 이렇게 밟으셨는데 어린 시절에는 어떠셨을까 그런 궁금함이. 어릴 때 제가 이제 부모님한테 들어보면 찰흙, 저는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네, 시골에 산에 보면 이런 찰흙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럼 이렇게 파다가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마루 밑에 막 이렇게 쌓아놨다는 거야. 근데 이제 제가 기억나는 것은 중학교 때 수학여행을 갔는데 네, 남원 광안루를 갔는데 저는 돈을 잘 안 써요. 네. 용돈을 많이 받는데 근데 광안루 앞에 그 주차장에 노점에 어떤 아저씨가 도자기 화병 이만한 것들을 쫙 만들어 놓고 파는 거예요. 네. 지금은 백자에 이렇게 전산지로 네. 뭐 이렇게 해서 한 건데 어릴 때 그 너무 이쁜 거야. 그렇죠. 그 돈을 주고 그걸 다 사왔어요. 오, 거기 집에 널어놓으니까 어머님이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아유, 그러고. 그게 전혀 무관한 게 아니네요. 그런 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거 같고. 근데 또 나름대로 사연이 있었어요. 도자기를 하게 된 거.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네. 저는 도자기를 대학 가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도자기가 아름답고 좋아서 했다기보다는 저는 성공하려고 했습니다. 네. 뭐 이제 사연이 좀 있어가지고 꼭 성공을 해야겠더라고. 네. 시골 촌놈이. 근데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해가지고 내 지방대를 나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어린 마음에 성공은 이제 대학 교수가 성공하는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면 성공하는 줄 알고 교수 되는 줄 알고 네. 그 신문 보니까 돈 써야 교수 되더만. 근데 그때 당시에는 항상 그 내 또래의
손가락 5손가락 안에 들어야 된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강박관념이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정말 군대 가기 전날까지 휴가 나와서 모든 것을 도자기 외에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았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놀러를 가본 적이 별로 없어요. 네. 다른 취미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도자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뭐. 동기가 좀 순수하지 않다 보니까 네. 다른 한편으로 사람들한테 그 아름답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별로 없어요. 저는 네. 이것을 하면 이런 저도 오히려 그런 것을 경험해 보고 싶어. 네. 예쁜 자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 음식을 담아서 이렇게 서로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그 흙을 이렇게 해서 그 만짐으로 해서 뭐 정서가 순화되고 이런 소리 좀 하고 싶은데 저는 치열하게 이렇게 이 과정을 살아왔기 때문에 네. 그런 감정보다는 이 작업을 하면서 뭔가를 이뤄냈을 때 막 느끼는 카타르시스 뭐 네. 이런 쪽에 취해가지고 미친 듯이었어요. 막 이 도자기 재현 같은 거 저는 도자기 입문하고 10년 뒤에 재현을 이렇게 했어요. 네. 그래서 거의 지금 한 30년이 좀 못 되는데 도자기 한 지가 네. 재현 쪽에 도자기 이렇게 하면서 막 양복 입고 가다가도 산에 이렇게 좀 차 세우고 뛰어 올라가요. 미친 듯이 막 흙 파고 흙이 이렇게 이게 점질이다 물토다 막 찾으면 좋아가지고 트렁크에 싣고 나중에 보면 막 옷에 전부 다 흙 묻어 있고 막 도요지 찾으려고 막 산속에 막 이렇게 막 다니면서 옷 다 깨끼고 이런 적이 너무 많아요. 근데 네. 지금 보면 그 동기가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고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았을까 또 그런 그러니까 생각도 드네요. 자식한테 이걸 계승하게는 해야 되는데 내가 한 방식으로는 안 하게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차도 배우라고 말도 하고 어디 가서 유학 가서 공부도 하라고 지금 아직 어리지만 막 주입을 이렇게 시키는데 이 새끼도 완전히 저를 닮아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면 안 돼? 뭐 자식이 부모 맘대로 잘안 되죠. 그래서 아이고 니도 뻔히 고생하겠다 내가. 네. 그러지. 어차피 다 자기 인생이고. 네, 그러죠. 선생님 이렇게 작품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점점 더 이제 처음에는 그러셨다 하더라도 이제 점점 완성으로 가면서 더 멋진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원치 않아도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그건 제 생각이지만 그럴 것 그렇죠. 같고요. 지금. 네, 아까 제가 이 도자기 이렇게 쭉 보면서 들은 얘기가 있는데 자기의 물을 부으면 그 물의 그 움직임이라든 게 이게 다른 게 있다고 보여주실 게 있다고 분명히 들었는데 지금 오늘 이게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돼서 굉장히 시간이 좀 늦어졌지만 선생님이 여기 작품 이렇게 조금씩 보여주시면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해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초벌덤벙이 기법으로 만들어진 이제 그 주병이에요. 보선덤벙이 주병인데 옛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네, 열심히 만들었는데. 근데 이게 언뜻 보면 백자처럼 좀 하얗게 보이죠? 네네. 근데 그 당시에 분청사기는 이렇게 그 하얗게 보이질 않아요. 연녹빛이나 그 녹색이 이렇게 많이 드리워진 그런 식의 분청사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분청사기지만 백자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그 초벌덤벙이 기술이 나온 게 된 겁니다. 그 기술로 이렇게 그릇을 만들면 분명히 분청사기지만 백자 비슷하게 보여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일본에 가서 이런 사발은 말차를 마시는 찻사발로 사용이 되고
이런 주병은 술을 마시는 술병, 네. 잔은 술잔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면서 네. 이 분야의 최고봉이라고 그래요. 일본의 그 만보전서라는 그 다서가 있는데 네. 거기에 시상수물야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낸 최고의 경지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이것에 대한 이제 기능성이 또 있어요. 네. 이것을 만드는 게 철분이 많아가지고 사용을 하면 그 원적외 성질이 방출돼요. 그래서 다기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녹차의 그 쓴 성분, 탄닌을 중화를 시켜요. 그래서 맛이 좀 순해집니다. 술맛도 좀 순해지고 또 이 만드는 흙이 거의 석기점토에 가까워가지고 네. 물이 썩질 않아요. 오. 신기하죠? 옹기처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나뭇가지를 여기다 넣으면 꽃을 꺾어서 이렇게 넣으면 나뭇가지에서 뿌리가 나버려. 와.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또 심미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이제 처음 가마에서 나올 때 이렇게 막 태어난 애처럼 이렇게 순진무구해요. 네. 다른 류의 도자기들은 가마에서 나올 때 그 미가 거의 결정이 95% 이상 돼버립니다. 잘 변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 보성덤벙이는 그 제작 기법의 독특함 때문에 가마에서 나올 때 막 태어난 애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오래 사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전혀 다른 어떤 느낌의 도자기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제가 이제 이것은 좀 이제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좀 빨리 변화되는 어떤 도자기인데 가까이서. 금방 물 붓자마자 지금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원래 이렇게 빨리 변하면 좀 이게 3번이나 구운 도자기 맞아요? 예, 그렇죠. 근데 와. 이렇게 빨리 변하면 실은 좀 하품인데 이렇게 보여드려야 아하. 그 변화를 알 수 있고 네. 차이를 알 수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시연용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물이 또 여기에 또 이렇게 물을 붓게 되면 네. 여기 기존에 이제 참 오래 차를 마셔가지고 네네. 물이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요? 조금씩 이렇게 지나면 네. 안에서 이렇게 꽃이 피어날 거예요. 동그랗게. 네. 보이시는가요? 그 약간 네. 아주 미세하게 점점 이게 커집니다. 바닥에 지금 네, 그렇죠. 이렇게 꽃처럼 이렇게 둘레가 이렇게 있는데요. 동글동글한 게. 그렇죠. 이것은 들고 촬영을 하면 안 되고 원래 딱 네. 다리에 꽂아가지고 네. 촬영을 하면 근데 이렇게 해서 점점 이게 변해가는 네. 게 보여요. 이게 시간이 좀 걸리나 보네요. 그렇죠. 근데 오랜 시간은 아닐 것이고. 네. 지금 네. 얼룩무늬 있는데 말고 예. 그 맨 가운데 예. 그 부분 둘레 부분에 이렇게 보이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변화가? 예. 지금 바로 보이는 변화들은 이렇게 네. 좀 퍼져가는 것들인데 나중에 이제 좀 더 기다리시다 보면 네. 이것들이 산소화나 동양화처럼 그 전체를 이렇게 번지면서 이렇게 막 물결처럼 또 경치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렇게 변한 게 또 예. 물이 없어지면 물을 또 다른 데다 부어버리면 예, 예. 다시 원위치가 되는 건가요? 원위치라기보다는 이제 그 상태로 또 말라 있죠. 그 상태를. 예. 그러면 그러면 또 나중에 물을 부으면 또 움직이면서 춤을 추고. 신기하네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이게 조선 초기에 네. 이렇게 건너가서 임진왜란 전에 이제 일본에 건너가서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이 기법으로 만든 사발이 그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올려요. 도요토미 네. 히데요시한테. 네. 이 사람이 이제 다왕으로 소장을 했다는 기록도 네. 남아 있어요. 근데 일본의 이 기법으로 만든 사발들이 그 대명물, 그러니까 국보급이거나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대상을 일본 다도계에서 대명물이라고 해요. 네. 그걸로 두전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것은 단지 마시는 기능을 넘어서서
네. 이렇게 심미적으로 다양한 기능을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네. 다완의 품격에 맞다라고 해서 네. 대명물로 지정을 한 것이죠. 그럴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 술병도 오래 사용을 하게 되면 저기 한번 비춰보시겠습니까? 네. 저 술병처럼 전혀 다른 느낌의 어떤 그릇으로 변모를 하게 되죠. 네. 이 술병은 얼마나 됐나요? 이 만들어진 지가? 그것은 이제 제가 네. 일부러 물을 들여가지고 아. 보여드리기 위해서 물을 빨리 드린 거예요. 아, 그 기술이 또 있어요. 세월의 흔적이 아니군요. 그 세월의 흔적처럼 보이게 하는 거지만 네. 아까 말씀해주신 이 도자기, 이 지금 하시는 이 도자기 덤벙이 예. 자체에 예. 도 닦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잠깐만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까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자기가 처음에는 하얗지만 그것을 수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얘기. 뭐 여러 가지 측면 이제 제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를 할게요. 저는 뭐 어떤 네. 철학가나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이 보성덤벙이 일본에서 호조고비끼라고 부르는 이 보성덤벙이를 재현하기 전에 네. 일본 국보가 된 조선사발, 일본에서 이도차왕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것을 먼저 재현하는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근데 당시 사람들이 이것은 너무나 만들어내기 불가능한 영역,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더 하고 싶더라고. 내가 이것을 이렇게 재현해내면 마치 내가 뭐 인정을 받는 것이냐, 촌놈이라 이런 그 욕구가 강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가이락이라고 일본에서 부르는데 밑에 유약이 막 뭉쳐져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표현을 해내는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그것을 손으로 이렇게 만들어내기도 했어요. 그것도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가 자연스럽지 않다는 부분은 영혼성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뭔 말이냐면 처음 봤을 때 아름다워서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지금 본 게 나중에 봐도 아름다운 것. 지금 봤는데 너무나 대단했는데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조선사발에 갇혀있는 그 영혼성이 있어요. 지금 본 게 아름다운데 500년 뒤에 봐도 더 아름답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도장이 그렇지 않아요. 요즘 만들어진 것들은. 명품들은 그렇습니다만은. 자원에 그런데 그 이도차왕의 어떤 비파생이나 죽절국, 매화피, 가이락이 뭐 이런 것들 막 여러 가지 어떤 특징들을 이제 재현을 해낼 때가 있어. 한 번에 이렇게 재현을 해내야 되거든. 자연스럽게. 근데 그 어렵다는 것을 이렇게 해냈을 때 그 어린 나이인데도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근데 이 보성덤벙이를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은 어떤 거였냐면 이것은 가마에서 이렇게 꺼내고 났을 때 너무나 아름답지가 않은 거예요. 안 이뻐. 근데 사용을 한 다음에 물이 들고 그 물이 춤추고 이러는 것을 보면 너무나 신기하고 대단한 거야. 근데 특히나 이렇게 완형의 어떤 그릇보다는 찌그러지고 깨지고 실패작인 그릇들이 나중에 더 아름답게 변해요. 왜? 더 다양하게 물이 드는 모습을 여러 가지를 한 그릇 안에서 보여주니까. 그래서 언뜻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간이 뭔가를 이렇게 하나를 재현하려고 하는, 만들어내려고 하는 일념을 가지고 뭔가를 하면 그것은 이뤄낼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일념을 가지고 하면은. 근데 자연의 미를 일만으로 놓고 봤을 때 인간이 아는 미가 얼마나 있겠어요? 많아야 100가지, 1000가지지. 1000가지라고 칩시다. 그러면 9000가지는 우리 인간이 자연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디 가서 산만 보면 놀래잖아요. 너무 아름답다. 그런 게 많거든. 모르는 미가 많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를 만들려고 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순간 그 나머지 9000가지는 나의 이 작은 것을 선택하려는 이 마음 때문에 다 포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도 차원을 할 때는 그 일념으로 했지만 이 보성덤벙이를 할 때는 이 마음을 놔버렸어요. 네. 놓다 보니까 그 나머지 것들 내가 모르는 미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얻어지고 이런 어떤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 자체가 우리 인간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고민을 해봤더니 이 그릇 자체가 사람에게, 인간에게 다양한 어떤 정신적인 성숙을 갖게 한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이 그릇은 처음에 보면 아름답지도 않고 별로 뭐 가치도 없어요. 네. 길가에 고려 상감청자 이렇게 있고 그 옆에 이런 조선사발이 있으면 이건 발로 차버리고 갑니다. 네. 고려 상감청자 보고 보물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네. 갖고 와서 집에 놓죠. 근데 그 상감청자는 그 도자기 자체로 계속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은 사용을 하면 할수록 점점 변화가 생겨납니다. 자연의 요체가 변하거든. 근데 이 그릇 자체가 대단히 약하고 깨지기 쉬운 그릇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루는데 굉장히 조심합니다. 네. 그래서 조심히 다루고 항상 그릇을 이렇게 높게 띄우지도 않고 조심히 다루기 때문에 행동가짐이 그전에는 막 이렇게 선거승처럼 막 이렇게 하다가도 네. 이런 사발을 대할 때는 자세가 굉장히 이렇게 네. 정중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이렇게 조심을 하다 보면 남에 대해서 배려를 하는 마음이 이렇게 생겨나요. 그 다음에 어느 순간 자기의 행동이나 생각이 정리가 되고 정제가 네. 되죠. 그러면 그 다음 변화가 사람의 옷차림이 달라집니다. 네. 개량 한복 입고 막 이렇게 입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정도 경지가 된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그 경지를 이렇게 벗어나면 그거 자체도 이제 거추장스러운 거야. 그래서 그냥 편안한 옷을 이렇게 입고 편안한 생각에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면 편안한데 얼굴이 깨끗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 돈 닦아서 천주교, 불교 네. 뭐 이렇게 귀의하신 분들 보면 네. 그냥 편안한 온불교 막 편안하잖아요. 깨끗하고 그런 분들이 그 경지야. 그래서 이런 그릇도 이렇게 잘 이렇게 본인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이렇게 다루다 보면 그 경지까지 이룰 수 있게 한다. 네. 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게 꼭 도자기가 어떤 식기나 이런 담는 용도를 벗어나서 인간의 어떤 정서적인 생활이나 네. 삶의 어떤 변화에 기여할 수도 있겠구나. 네. 그런 또 다른 모습이 다도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것일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역할이 되겠구나. 이걸 공부를 하면서 느끼게 네. 됐습니다. 정말 이렇게 자세한 설명 감사하고요. 제가 이 보성덤벙이 예. 이 덤벙이를 처음에는 그냥 문자로 그 활자로만 이렇게 이야기를 봤는데 직접 들으면서 직접 보니까 점점 더 그 귀함이 더 커지고 더 와닿네요. 선생님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정말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봐보십시오. 아유, 더 그냥 아까보다 오. 이제 파도가 일어나려고 하네요. 아니 무슨 진짜 그 왜 그 눈이나 그런 거 이렇게 입자 이렇게 크게 이렇게 보여줬을 그렇죠, 때 그렇죠. 그런 느낌도 좀 들고요. 정말 이것만 보고 있어도 심심하진 않겠네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초벌덤벙이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네. 이것을 아는 사람 방에 처박혀가지고 계속 물 부어놓고 그릇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이 사발 귀신이 들었다고 해요. 밖에 나오지도 않고 계속 그릇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미친 거지. 네. 그 정도 차이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제가 마지막 멘트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참. 이 전시가 내일 오픈해서 8월 3일 오픈해서 며칠간? 언제? 8월 3일에 이렇게 열기는 여는데 네. 지금 8월 6일 날.
네, 오픈식은 8월 6일 날 하고, 그러니까 전시 기간은 8월 3일부터 해서 12일까지, 그리 많이 긴 기간은 아니네요. 네, 제가 또 다음 전시 준비해야 돼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서둘러서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혹시 이곳이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스케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전체. 자, 앞에 보이는 건 달 항아리고요. 지금 이곳에 이렇게 닭이도 있고요. 자, 보성 덤벙이. 네, 저 정말 이 덤벙이에 푹 빠졌습니다, 오늘. 인간과 같은 도자기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의 약한 그 하얀 그 보성 덤벙이는 그 인간의 그런 약한 모습을 닮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약하지만 귀하게 다뤄주고 오랜 세월을 공을 들이면 이렇게 아름다운 자기가 또 새롭게 탄생한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 놀라운 신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었으면 더 좋겠네요. 네, 삼삼한TV 여기까지 방송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